오늘은 창가의 토토를 통해서 배우는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아이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저는 이 교장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교장 선생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에요. 아이들에게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경청하고 또 인격체로서 존중하는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와닿아요. 한번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 주인공인 토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독특하고 엉뚱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좀 문제시 됐었어요. 그래서 잘 적응을 못해서 이 엄마가 물어물어 이 학교를 찾아오게 된 거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자유롭고 장애인, 비장애인 상관없이 또 자유롭게, 그리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는 대안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왔는데 토토는 이제 어디 가서도 항상 혼났기 때문에 처음에 이 선생님을 만날 때도 좀 겁을 먹었던 거죠. 좀 의기소침해지고 그랬는데 교장 선생님은 처음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부터 무슨 얘기든지 좋으니까 선생님한테 얘기해보렴, 얘기하고 싶은 거 전부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토토 앞으로 바짝 의자를 당겨놓고 마주보고 앉아서 아이를 이렇게 경청해 주는 거예요. 토토는 뭐 지하철에서 어땠고, 개찰구에서 어떤 아저씨를 봤고, 또 여자 전에 담임선생님 어땠는지, 그리고 집에 강아지 이야기, 유치원 다닐 때 이야기, 콧물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수영했던 아빠랑 수영 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아이답게 줄줄이 이제 늘어나요. 한참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토토가 계속 어딘가에서 이제 자기 얘기 이렇게 들어주는 어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신나서 얘기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계속 경청하시고 토토가 이제 멈춘 거예요. 이야기도 충분히 많이 했고. 선생님은 토토한테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없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뉘앙스를 얘기를 하고 토토가 이제 생각해서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이제 나갔다가 막 철도망 그 밑에서 놀고 험하게 놀다 보니까 옷이 너덜너덜해지고 뭐가 찢어지고 막 그런 얘기도 이제 하면서 이야기가 계속 돼요. 글쎄 그 이야기가 얼마나 길어졌는지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토토는 시계를 못 보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그냥 계속 들어주시고, 또 신나서 이제 토토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8시에 만났거든요, 학교에 도착한 시간이. 근데 점심시간까지. 그러니까 무려 4시간을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토토는 이 학교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다니고 싶겠죠. 자기가 마음껏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너무나 집중해서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토토는 이 학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가 거부받는 게 아니라 수용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일단 도시락 같은 거로 싸우는데 뭐 이렇게 뭐 골고루 싸야 된다, 뭐뭐뭐 싸야 무슨 단백질, 뭐 칼슘 막 이런 얘기 안 하고요. 굉장히 쉽게 산과 들과 바다에서 나는 것을 골고루 가져오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혼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엄마들에게도 그냥 집에서 있는 것 중에 산에 나는 것 한 가지, 들에 나는 것 한 가지, 바다에 나는 것 한 가지. 너무 쉽죠. 그리고 아이들도 되게 재밌어요. 게임처럼 느껴요. 그래서 친구들 도시락을 보면서 너는 바다에 나는 거 많이 가져왔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쓱 보시면서 그냥 굉장히 뭐 잔소리 같은 게 없어요. 이렇게 보다가 바다가 좀 적네? 이렇게 바다? 이러고 지나가시면 바다 음식을 많이 갖고 온 친구가 이렇게 몇 개 덜어주는 거예요. 멸치 몇 점 덜어주고, 그리고 산에 나는 게 별로 없네? 이러면은 또 산에서 나는 뭐 이렇게 뭐 나물이나 뭐 이런 것들 갖고 온 친구가 이렇게 한 젓가락 덜어주고, 이런 식으로 되게 즐거운 식사 시간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토토도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뭐 엄마 오늘은 바다 나는 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토토가 한번 굉장히 일을 한번 쳐요. 그러니까 되게 지갑을 이제 응가를 하다 거기 이제 잃어버렸나 봐요. 거기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토토가 이제 너무 엉뚱하다 보니까
뭐 바가지 같은 걸로 막 해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더럽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른들 같으면 많이 혼을 내고 빨리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고 막 씻으라고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교장 선생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토토가 하는 걸 이렇게 우연히 봤어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토토는 이제 손을 멈추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막 자루 바가지를 계속 밀어 넣으면서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아, 그래?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산책을 하시면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찾았니? 라고 물어봐요. 아니요, 아직?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막 땀 뻘뻘 나고 막 분뇨더미가 온통 막 둘러싸여 있고. 그럼 교장 선생님이 딱 한마디만 하고 그냥 가세요. 끝나고 나면 전부 원래대로 해 놓거라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토토가 막 찾고, 근데 토토가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까지 이제 했는데 끝까지 못 찾았는데, 토토의 마음 가운데 그냥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냥 지갑은 못 찾았는데 자기는 그냥 좋은 거예요, 감정이. 사실 토토는 그때 왜 좋은지 본인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힘으로 이렇게까지 찾아보았으니까. 실은 그 만족스러움 속에는 교장 선생님이 자기가 한 행동을 야단치기는커녕 신뢰해 주었으며 또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 주었다는 충족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교장 선생님 너무 멋지시죠? 그리고 좀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장애가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보통 운동 경기를 하면 장애가 있는 친구는 보통 그냥 이렇게 좀 열애로 앉아 있거나 아니면 참여하더라도 그냥 좀 잘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그 운동회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들까지 배려한 그런 게임을 만들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잘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친구는 이제 신체적인 장애가 있고 키도 작고 또 신체에 이제 변형이 왔기 때문에 높은 계단을 못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게임 같은 경우는 낮은 계단을 이용하는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런 게임을 만들고 아이들은 신기해요. 이 친구가 계속 다 1등을 하는 그 경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너무너무 자부심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너무 기쁘고 그렇게 게임을 만들거든요. 경사도 굉장히 낮게 만들어서 오히려 이제 키가 크거나 다리가 긴 친구들한테 불리한 게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카하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날렵하게 본인이 이제 체구가 작으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 더 유리하게 가서 1등을 많이 차지하는 너무 좋은 학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또 장애가 가진 친구도 잘하는 게 있다는 것들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화를 안 내시거든요. 딱 한 번 화를 내신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화를 내셨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 어떤 미저골이라고 이제 뭐 뼈가 남아있는 것이 있다. 뭐 꼬리뼈 그런 이야기 나오다가 실수를 하신 거예요. 아직 꼬리가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까? 혹시 다카하시 너한테 남아있는 거 아니니? 라고 이제 무심결에 얘기했는데 사실 굉장히 상처잖아요. 그 친구 장애가 있으니까. 없습니다. 근데 다카하시의 표정은 밝지 않고 무척 그냥 심각한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다카하시가 선생님한테 꼬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이제 화가 많이 나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다카하시나 야스아키 그 밖에도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들한테서 다른 아이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였고 덕분에 아이들은 실제 별다른 콤플렉스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 아무리 귀여워 보였어도 하필 다카하시에게 꼬리가 남아있지 않느냐고 무심하게 묻는다는 것은 교장 선생님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 선생님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교장 선생님이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정말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카하시에게 어떻게 뭐라고 사과해야 할까요? 근데 이 토토가 커서 이 책을 쓰면서 그 교장 선생님의 그게 인상 깊었나 봐요. 약자를 배려하는 그 마음.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토토를 볼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하곤 했대요. 근데 이 말을 저도 이걸 읽고서 애들한테 이제 해주기도 하고 오늘도 또 해줬거든요. 굉장히 평범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넌 사실은 정말 착한 아이란다. 근데 그 얘기를 매일 해줘요. 넌 사실은 정말 착한 아이란다. 그때마다 토토는 활짝 웃으면서 신이나 대답했다. 그럼요, 난 착한 아이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정말 착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과연 토토는 착한 아이의 이면도 많이 갖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육체적인 장애 때문에 다른 학교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혼이 나는 한이 있어도 상대방한테 악착같이 달려들어선 친구들의 힘이 되고자 했고 또 상처 입은 동물이 눈에 띄면 정성껏 돌봐주곤 했다. 그러나 한편 신기한 것이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발견하면 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여러 번 저지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뭔가 되게 당황스러운 일들 그리고 야단법석을 떨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항상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넌 사실은 정말 착한 아이란다. 근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토토의 마음속에 그게 오랫동안 남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어른에게 사실은 너는 착한 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걸 많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애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릴 것이다. 너한테는 사람들이 말썽꾸러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여러 가지로 많지만 사실 너의 성격은 밝고 아주 착하지. 교장 선생님은 그걸 잘 알고 있단다. 아마 이런 뜻이 담겨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귀신은 안 무서운가? 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밤에 이제 학교에서 귀신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까지 이제 갔다 오는 건데 가위바위보 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귀신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뭐 로테이션 될 수도 있고. 근데 어린아이들은 사실 그런 거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어둠이랑 귀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귀신 역할을 하게 된 친구가 막 신나서 숨었는데 어떤 뭐 무덤이나 이런 뒤에 숨었는데 이제 아무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혼자 있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귀신인데 너무 무서워서 막 울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너무 귀신 분장을 했는데 자기가 귀신인데 막 우는 것을 보니까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니 근데 귀신이 별로 안 무서운 거예요. 귀신도 무서움을 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다시 귀신인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을 그러니까 동네에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